네, 경기 의왕 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트라 사장님께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코트라는 무역을 진흥하고 또 변화하는 수출 환경에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초에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경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초에 2020년 이후에 글로벌 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세계 경제 지형 변화를 주도할 5개의 글로벌 경제 이슈로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탄소 중립, 넷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합쳐서 그걸 0으로 만드는 정책을 말합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 작년 말 EU의 가입국가 전체 유럽 대륙을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주 같은 많은 주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미국을 넷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통상적인 무역적인 권한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할 때 지금 기후 변화, 선진국들의 탄소 순배출 제로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어쩌면 가장 큰 통상 이슈, 가장 큰 무역 경제 이슈라고 보입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네, 사장님?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동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업무 현황에는 기후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 있고요. 탄소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의 EU와 미국을 합치면 뭐 얼마나 큰 경제 대국입니까? 그러한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계획이 통과되고 지금 뭐 법을 수립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 수출 환경에 기업들 지원해야 되는 코트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각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네. 본 의원이 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무보에게 앞으로 해외에 석탄 발전소 짓는데 금융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게 됐는지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역보험공사는 개발도상국에 지어지는 많은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에 금융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석탄 금융 제공하는 세계 탑10 기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금까지 무보가 지원한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16억 톤으로 되어 있죠, 사장님? 네. 사장님, 우리나라 국가 배출량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톤입니다. 7억 톤입니다. 무보가 지원해서 세워진 동남아시아의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게 16억 톤입니다. 대한민국이 2.3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서 막대한 감축 비용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무보가 지금까지 지원해온 해외 석탄 발전소를 합쳐서 하나의 발전소로 본다면 이 발전소가 매년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운 헝가리보다 많은 탄소를 매년 배출합니다. 이 많은 막대한 탄소 중에 17%는 이미 배출했고요. 83%는 2055년까지 계속 배출할 예정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냥 수출 계약만 지원하면 되고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 위험천만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장님,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혹시 우리는 그냥 무역보험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프랑스의 무보라고 할 수 있는 코파스, 캐나다의 무보라고 할 수 있는 EDC, 이런 여러 선진국의 무보들이 석탄화력에 금융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도 무역보험 지원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런 중단 선언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제공 행위가 인류와 자국 국민들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석탄화력 발전이라는 게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는 경제성이 없는 자초자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 돈으로 사양산업, 자초자산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제공을 중단하시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무보가 자발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중단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 탈석탄 기후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해외 석탄 발전소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차원에서 같이 논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잠시 위원님이 후에 답변해 말씀하신 주시고요.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무보가 계속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는 친환경 발전소에만 지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 발전소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짓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초토인계합은 예외일 뿐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37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석탄 금융 중단한 국가가 35개국이고 계속 하고 있는 국가는 2개국뿐입니다. 예외를 원칙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시던 얘기 계속 해주시죠. 계속 하실 겁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양쪽의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서도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는 기후 환경 변화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산업의 생태계에 미치는 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7월달에 무역보험 계약 체결한 인도네시아 자와 나인텐 이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현재로서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부 국감 때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좀 있고, 그런 또 상대방 국가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한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무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바로잡고 넘어가자면, OECD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사실상 자와 나인텐밖에 참여한 게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OECD 가이드라인이 2015년 11월에 만들어진 거고요. 경과 기간을 조금 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만들어지자마자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우리 공적금융기관이 누가 쫓아오는 듯이 많은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경과 기간이 달하기 전에 2조에 가까운 부보 대상 대출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정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저탄소 에너지 옵션이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아까 오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 제공하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수력 포함 5.5%죠. 2030년 목표가 20%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12%고요. 2025년 목표가 23%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저탄소 에너지 옵션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